여러분, 오늘 한국 증시, 와,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쓴 날입니다.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이야기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.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5846.09. 오늘 2026년 2월 23일 코스피가 마침내 도달한 새로운 경지입니다. 종가 기준으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인데요. 아니, 대체 무엇이 오늘 시장을 이렇게까지 뜨겁게 달군 걸까요?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. 이 기록적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, 그 뒤에 숨어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는지, 또 시장의 흥미로운 속사정과 오늘의 주인공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뭘 봐야 할지 전부 다 짚어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볼까요? 먼저 오늘의 핵심 숫자들 보면서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느껴보시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코스피는 0.65% 오르면서 축포를 터뜨렸는데, 바로 옆에 코스닥은 오히려 파란불이네요. 심지어 비트코인은 3% 넘게 빠졌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시장 모두가 함께 웃은 건 아니었다는 거.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. 아니,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코스피만 이렇게 혼자 잘 나간 걸까요? 그 결정적인 이유, 바로 두 번째 파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시장의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단 한 줄의 소식,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건데요.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간세는 위법이다,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. 와, 이 판결 하나가요, 그동안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 발목을 꽉 잡고 있던 그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를 그냥 단번에 풀어버린 거예요. 아니, 판결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? 답은 아주 간단해요.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뭐죠? 바로 수출이잖아요. 이 관세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자동차, IT, 음식료, 항공 부품까지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표 선수들이 일제히 만세를 부른 거죠. 자,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제가 아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 시장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면요, 정말 재밌는 그림이 보여요. 과연 누가 이 상승장에 올라탔고 누가 오히려 짐을 쌌을까요? 이 화면 한 장이 오늘 시장을 딱 요약해줍니다. 왼쪽 코스피 보세요. 대형 수출주들이 휴, 이제 사렸다 하면서 지수를 쭉 끌어올렸죠. 근데 오른쪽 코스닥은요, 기관들이 기술주, 바이오주를 막 던지니까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버렸어요. 그야말로 한 지붕 아래 두 가족,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차트 좀 보세요. 오늘 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든 주역이 과연 누구였을까요? 외국인? 기관? 아니요. 바로 개인 투자자, 우리들이었습니다.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사들였어요. 반면에 외국인이랑 기관은요, 둘이 합쳐서 1조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. 와, 말 그대로 개인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정말 드라마 같은 하루였던 거죠. 자,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렇게 뜨거웠던 시장 속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테마와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네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다음 얘기를 하려면 MLCC라는 단어를 잠깐 알아야 하는데요. 적층 세라믹 콘덴서. 이름 너무 어렵죠?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, 스마트폰부터 저 거대한 AI 서버까지 모든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쌀알보다도 작은 핵심 부품. 뭐랄까? 전자기기의 혈관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? 기술 하드웨어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겁니다. 네, 바로 이 MLCC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 중 하나였습니다. 왜냐? AI 서버 시장이 지금 막 폭발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MLCC 가격도 오를 거다. 이런 기대감이 확 퍼지면서 관련주들이 그냥 뭐 수직으로 날아올랐습니다. 사막 콘덴서는 상한가까지 갔고요. 아모텍, 삼성전기, 상승세도 정말 무서웠죠. 자,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. 바로 전력 설비 테마.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, 지금 북미에서 오래된 전력망을 싹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 주문이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. 이게 그냥 반짝하는 뉴스가 아니라 아주 긴 성장 스토리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대원전선이 상한가를 치고 일진전기 같은 관련주들도 덩달아 들썩인 겁니다.
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주주환원이라는 테마입니다.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. 기업이 주주들한테 이익을 더 많이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하나 넘었다 이겁니다. 핵심은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 이걸 의무적으로 소각,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게 하는 거예요. 그럼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겠죠? 바로 이 기대감 때문에 미래에셋 생명이 상한가를 갖고 다른 보험사나 지주사들도 같이 들썩였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. 오늘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. 그럼 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? 어떤 교훈을 얻고 또 어떤 위험 신호를 읽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거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의 그 이야기는 바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 해소라는 외부에서 날아온 아주 강력한 한방이었던 거죠. 하지만 마냥 박수만 치고 있을 순 없어요.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. 보세요. 비트코인이 3% 넘게 급락하면서 위험자산 조심해 하고 경고등을 켰고요. 저 멀리 미국이랑 이란의 갈등은 유가랑 방산주를 슬금슬금 자극하고 있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코스피 대형주만 웃고 나머지 중소형주는 우는 이 온도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,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리스크입니다. 코스피 사상 최고치, 정말 거대한 파도가 시장의 지형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?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?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